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연구 방법론은 대표적으로는 양적 연구 방법론과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양적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떤 데이터들을 일반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특징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밝히는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치원생들이 학생들한테 유치원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이게 뭐 비단 사회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 씨앗에다가 어떤 양분을 투입하면은 어떤 식으로 자라나는지, 그래서 뭐 여기가 이제 비료 사용량이고 여기가 비료, 여기가 수확량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최적의 비료량을 찾는 이런 연구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땅이 이만한 사이즈면 비료는 얼마나 넣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양적 연구 방법론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론은 양적 연구 방법론이 개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질적 연구 방법론은 개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두는 연구 방법인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질적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면 꼭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으로 사당동 더하기 25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책이거든요. 사당동 더하기 25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보면은 이 조은이라는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님 쓰신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어떤 질적 연구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질적 연구를 최초로 하신 분이신데, 이 사당동이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까지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빈민촌이 형성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빈민촌으로 형성되어 있던 부분에 실제로 좋은 교수님의 이 두 학생이 실제로 참여 연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요 사당동에 직접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 쪽방촌에 들어가서, 달동네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사람들의 특성을 들어가서 직접 참여 관찰하는 형태로 분석을 수행한 그런 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해서 연구를 몇 년 동안 했냐면 25년 동안 거기 살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25년 동안 상상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다양한 케이스가 나와요. 이 분들, 여기 이 달동네 사는 분들한테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뭐 등등, 뭐 가난이랑 가난, 가족, 그 다음에 생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물림되는지를 지금 이제 올해까지 하면은 30년, 33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이 참여 연구를 하는 요런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더 보시면은 요렇게 가난이 낳은 가난, 산동네, 달동네, 별동네, 이렇게 1980년, 84년인가부터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질적 연구고 가장 대중적으로도 알려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읽는데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릴 만한 책은 이 복학왕의 사회학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학 논문인데요. 이 학술대회에 발표했던 논문의 내용이 책으로 출판되면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복학왕의 사회학이라는 요 책이 이제 나와 있는데, 지방 청년들의 우짖는 소리, 이런 부제고, 이 대구 계명대 최종렬 교수님의 책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나온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나라 지방대 학생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질적 연구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고요. 이게 제가 학생들이랑도 같이 읽어봤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화를 많이 냅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거냐 막 화를 내는데, 실제로 이 교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그 지방대 학생들의 특성을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하는 형태로 이 논문을 진행하신 거고요. 실제로 이분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특성을 여러 사람들이 인터뷰해보고, 여기 총 3가지를 인터뷰하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재학생들 인터뷰하고요. 재학생들 인터뷰하고 난 뒤에 졸업생 인터뷰하고, 졸업생 인터뷰 말고도 그 학부모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 특성을, 지방대 학생들의 특성, 지방대 졸업생들의 특성, 지방대 학부모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시에 그 한국사회학회에서 조금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은, 이 책을 보시면은 너무 어렵다 싶으면 앞에 한 챕터만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빌려서 읽으시면, 제가 학교에 이거 2개 다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합강의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지방대 학생들의 특징을 이렇게 한 단어로 그 표현하더라고요. 성찰적, 겸연적음. 그 막 열심히 하지도 않고 막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학창 시절 때부터 이 지방대 학생들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를 아예 잘한 것도 아니고 아예 못한 것도 아니어서 어중간한 상태, 어중간한 상태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려면은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지방대에 오게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 이렇게 친절한 학생들이 많고 말을 잘 듣는 학생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특성이 있는 반면에 무리에서, 자기랑 같은 동질적인 무리 안에서 누구 한 명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갑자기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을 공격한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약간 소외당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계속 겸연쩍은 상태에 있다는 거죠. 누가 물어보면은 나는 열심히 할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해도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게 이제 대물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 질적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되게 재밌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질적 연구에는 또 한 가지가 문헌 연구가 있다고 했었죠. 이 문헌 연구에서도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이 서울선언이라는 책입니다. 김시덕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서울선언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서울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서울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는데, 대학에 가서 제가 뭐 대학원 생활 하면은 10년 조금 넘게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보게 된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그냥 뭐 사대문 안이 진짜 서울인가? 아니면 그 서울시의 행정수도 행정 경계로 있는 이 행정적으로 나뉜 서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김시덕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은 실제로 서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 옛날에는 그 사대문 안에 있는 그 도성 안에 거기만 서울이었대요. 근데 이게 점차 서울 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성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지만 이 먹고 사는 거를 밖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도성 밖에서. 이 사람들을 포함하는 서울로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를 이분은 어디까지 끌어올리냐면, 지금 여러분 이 별내 신도시나 이런 데서, 평내 호평 이런 데서 서울로 출퇴근하죠. 뭐 하남시 이런 데서 서울로 출퇴근하죠. 뭐 여기 또 뭐가 있나요? 뭐 여기서도 출퇴근하고 부천에서도 출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과천에서 서울로 출근하고 용인, 수지 뭐 이런 데서도 출퇴근하고. 그러면 이 김시덕 선생님의 주장은 뭐냐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게까지가 모두 서울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분이 이제 문헌학자세요. 그래서 문헌을 연구해가지고 민간에 있는 문헌들을 연구해서 당시의 기록들을 가지고 어떻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변모해 왔는지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일본 사학자신데 뭐 이렇게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계시죠. 굉장히 이제 이 책도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고요. 서울선언이 지금 이거는 1편, 2편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편 다 읽어보시면 좋고요. 질적 연구라는 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내용 되게
재밌는데 이거를 과연 일반화할 수 있을까 하면은 이 복합강의 사회학의 최종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일반화는 불가하다. 모든 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지방대 학생들이 전부 이렇다는 것들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책에서 밝히고 계세요. 뒤에 이제 그 토론문에 보면은 지방대 학생들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 학생들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다. 내가 이거를 쓴 이유는 이런 연구가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같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지방대 학생들은 사실은 그 이분의 이 연구의 모토는 그거였던 거거든요. 그 지방대 학생들이 상당 부분 소외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생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전체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 상위 10%에 해당하는 서울 지역에서 혹은 지방국 공립대학 또는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같은 일부 몇 개 좋은 대학들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학생이 아닌 것처럼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소외된 사람들을 한번 비춰보자 하는 것들이 이 그 최종열 선생님의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한번 요 관심 있는 분들은 책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읽으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읽고 논문도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최종열 선생님 글을 되게 재밌게 읽어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도 그런 논문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또 이제 인근에 있는 다른 인근의 대학 학생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근데 뭐 이거를 되게 이제 잘 정리는 못했어요. 중간에 하다가 말아가지고 제가 이제 뭐 원래 질적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훈련이 좀 덜 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못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은 같이 좀 공부하면서 연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적 연구는 크게 이제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서 횡단면 연구와 종단 연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횡단 연구는 크로스 섹셔널, 그리고 종단 연구는 롱지튜디널. 이렇게 스터디를 쓰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는 게 있는데 횡단 연구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 하는 교육 만족도 조사 같은 거예요. 조사를 하고 나면은 이 조사지의 결과를 2017년에도 똑같은 설문지로 조사하고 2018년에도 조사를 하고 대상은 매년 바뀌겠죠. 2017년에 학교를 다닌 학생들, 2018년에 학교를 다닌 학생들, 19년에 학교를 다닌 학생들, 이렇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는 거고요. 종단 연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학생들을 딱 뽑는 거죠. 몇 명을 한 뭐 몇천 명 딱 이렇게 뽑았으면은 이 학생들을 가지고 첫 해에 연구를 하고 똑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한 명을 추적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단 연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연구로 이 리사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Longitudinal Immigrant Student Analysis, 이게 있는데 이 미국에서 이민 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약 40년 동안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을 추적하면서 연구하는 거. 이 리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 중에 굉장히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스스로의 기억을 왜곡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이민을 왔을 때 이민 초창기에 본인이 가장 괴로웠던 기억들, 그것들을 스스로 없었던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없었던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혹은 그 기억을 미화해서 좋은 기억으로 진술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 리사 연구를 통해서 밝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리사 연구 같은 경우는 종단 연구,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혼합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혼합 연구 방법이라고 부르고요. 믹스드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믹스드 메서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양적 연구,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양적 연구를 통해서 연구 문제를 도출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대상의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신감이 낮게 나타났어. 그럼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왜 이 학생들이 자신감이 낮은가에 대한 질적 연구 문제를 수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들을 인터뷰해 보면서 질적 연구를 가지고 학생들을 해봤더니 아까 그 지방대학생 연구한 것처럼 그렇게 해봤더니 학생들한테 성찰적 겸연적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풀 수 있는 양적 연구 문제를 설정한 형태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형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혼합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방법도 있다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또 물어보시면 제가 더 안내도 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